개발한 상품이나 진해에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 또는 진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벚꽃 홈쇼핑. 오늘은 사계절 내내 벚꽃처럼 문화가 피어나는 시장 사계절 벚꽃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연희 엄마 원희 엄마입니다. 진해하면 뭐니 해도 바로 벚꽃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군항제 즉 벚꽃 축제를 2년째 마음껏 즐기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보통 벚꽃이 활짝 필 시기에는 이곳 진해를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진해 군항제가 1963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4월 상순경에 벌어지는 벚꽃 축제예요. 진해 시민이 18만 정도가 되는데 여기 진해에 심어져 있는 벚나무가 35만 그루고요. 매년 진해를 찾는 관광객 수가 40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최대 400만 명이요. 정말 국내 최대의 축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게다가 진해 주민들의 수보다 2배나 더 많은 벚나무가 있다는 것도 정말 놀랍네요. 네, 단일 면적당 벚나무 수가 세계 최다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많은 벚꽃 가루수가 있는 도로에 5일장과 같은 장이 열린다고 해가지고 군항제를 또 다른 이름으로 벚꽃장이라고도 하죠. 제가 경상도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는데요. 바로 난리 벚꽃장. 네, 이게 아마 지나치게 어수선하다, 시끌벅적하다, 질서가 없다, 혼란하다, 이런 상태를 이르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원희 엄마의 이 벚꽃장 설명을 들으니까 난리 벚꽃장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게 감이 딱 와닿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난리 벚꽃장이 벌어지는 진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군항제가 개최가 되지 않았으니 그러면 동네 분위기는 또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진해 특히 이곳 여자동은 벚꽃을 제외하고는 분위기와 사람들이 매우 아름다운 마을이에요. 아름다운 풍경과 분위기가 좋아서 사실 주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곳이고요. 사실 군항제가 개최되면 여러 주민들은 일상이 많이 불편해지고 주차할 곳도 없고 쓰레기도 넘쳐나고 작은 마을에 방문객들이 너무 많아요. 찾아오시니까 아무래도 불편한데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 불편들을 다 감수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군항제 개최 이래로 거의 처음으로 군항제가 개최되지 않아 주민들은 편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구령화가 인근 지역에서 가장 심한 곳이고 산업과 사람들이 밖으로 이동되어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고 진해에서는 도시재생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좌동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와 콘텐츠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사계절 벚꽃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벚꽃이 피는 시기에만 벌어지는 거라면 사계절 벚꽃장은 프로그램을 문화예술로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꽃을 피우자라는 의미로 지역 주민들과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 지역 주민들과 또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문화의 꽃을 피우자. 네, 모임의 의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꽃을 피우는 건가요? 2020년 진해 특화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은 여자동 주민들과 진해 지역에 관심이 많은 청년 문화예술인들 7명이 모여서 기획단을 만들었어요. 이 기획단이 바로 벚꽃기획단인데요. 2021년에는 또 진해 구도심 지역의 주민들도 합류해서 현재 10명이 함께 격주로 모여 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획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 이름도 너무 예쁩니다. 벚꽃기획단. 이 모임이 정말 지역의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을 해나갈 지역의 소중한 자원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사계절 벚꽃장은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프로그램인 벚꽃 방송이에요. 벚꽃 기획단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들을 제작, 출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역을 소개하고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벚꽃 홈쇼핑도 벚꽃 방송 중에 하나죠. 네네. 지역의 명소나 지역 주민들과 예술인들이 만든 상품과 콘텐츠를 홈쇼핑 컨셉트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고 있는 벚꽃 홈쇼핑 외에 여좋아 네. 라고 해서 여자 오빠와 여자 언니가 지역 꽃꽃을 누비면서 진해의 자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여기에 고령화된 지역인 만큼 지역 주민들의 상가, 이야기를 아카이빙하기 위해서 사연을 수집하고 라디오로 송출하는 벚꽃 라디오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를 놀러 가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검색을 하죠. 어떤 걸 하냐면 현지인이 자주 가는, 현지인이 이용하는 이런 검색어를 찾게 되는데요. 혹시 진해의 찐 공간이 어디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여좋아 컨텐츠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마을을 지키고 가꾸셨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벚꽃 라디오, 이는 뭔가 이야기부터 송출까지 굉장히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또 오프라인 사계절 벚꽃장도 있다고 또 들었어요.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더불어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지금은 폐역이 된 진해역 광장에서 문화예술로 교류하고 지역을 알리는 문화예술시장인 사계절 벚꽃장을 여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문화예술로 난리 벚꽃장을 사계절 피우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계절 벚꽃장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예술 포차가 있고요. 또 벚꽃 기획단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발한 상품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벚꽃 포차가 있습니다. 또 진해 구도심과 여자동 일대를 산책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산책까지 아주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 사계절 벚꽃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진 기획자의 인터뷰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게 된 계기나 또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사계절 벚꽃장을 기획한 문화기획자 진한입니다. 저는 진해에서 나고 자란 진해 청년으로서 진해 구도심과 여자동에 추억이 많습니다. 특히 여자동에는 애정이 커서 20대 때 집이 지척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동에서 자취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 점점 고령화되고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제가 문화기획자로서 할 수 있는 것과 지역에서 개발해낼 수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주민분들이 지역의 활기를 회복하고 활성화시킬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며 여러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어 주민들과 지역 청년들을 모아 기획단을 조성하고 사계절 벚꽃장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을 훑고 간 많은 사업들로 인해 마음이 다치신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업함에 있어서 저희의 진심과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게 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마음이 통하고 난 후에도 지역 어른들과 청년들이 관계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세대나 처해진 상황이 달라서 비롯되는 차이들과 전문 활동가와 주민들 간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 한데 모으고 통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각자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한 목적을 바라보고 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 소통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일단은 2021년 진행하고 있는 사계절 벚꽃장을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10월 경영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 사계절 벚꽃장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것을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사계절 벚꽃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 및 예산 마련, 지역 협조 등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벚꽃 기획단과 진한컴퍼니가 함께 만든 콘텐츠들은 진한컴퍼니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며 향후 진행될 이 사계절 벚꽃장은 진한컴퍼니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구독과 팔로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벚꽃 기획단을 비롯한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직접 양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움직임들이 여자동을 넘어서 진해 구도심을 비롯한 진해 전역, 창원까지 확대되어 지역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삶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길 바라봅니다. 분양제 시기처럼 몇백만 명이 찾는 소라운스러움이 아니라 벚꽃처럼 소소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문화 콘텐츠가 사계절 내내 피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과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만들어갈, 그리고 그 속에서 진한컴퍼니가 함께할 벚꽃 축제보다 오래 지속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사계절 벚꽃장에 많은 관심과 응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말만 들어도 군항제에 버금가는 문화예술 시장 판을 벌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이 너무 심각해요. 셧다운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다. 코로나와 그냥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여론도 분분하잖아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원래는 올 상반기에 벚꽃 기획단의 모임과 진해를 소개하고 아카이빙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요. 하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시장 사계절 벚꽃장을 진해역에서 펼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창원에서도 연일 안전 안내 문자가 들어오고 높은 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집합 금지 명령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민 모두가 그저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부득이하게 사계절 벚꽃장은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벚꽃 방송과 비대면 사계절 벚꽃장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송출하는 것과 더불어 온라인이지만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선두적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행사를 개최해 보기로 했습니다. 메타버스요? 네. 저는 정말 처음 들어본 말인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조금 공부를 했는데 네. 메타버스는 가상이라는 메타와 현실 세계 유니버스의 버스를 결합하여 만든 단어인데요. 가상 세계에서도 현실처럼 문화, 교육, 경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 일상의 새로운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인근 지역에서 아직 시도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진한컴퍼니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공연이나 전시를 송출하면 되는데 주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의 직접적인 교류와 연결을 만들기 위해 그냥 사계절 벚꽃장이 아닌 이 사계절 벚꽃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다면 이런 기획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진한컴퍼니와 청년예술인들 그리고 주민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여좌동을 넘어서 창원을 넘어서 경남까지 지역의 이야기와 주민들의 삶이 담긴 컨텐츠가 꾸준히 만들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계절 내내 벚꽃처럼 문화가 피어나는 시장 사계절 벚꽃장이었습니다. 와,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조회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동구매 좋아요. 지름신 원해요. 진해 주민들이 개발한 상품이나 진해에 있는 예술인들의 작품 또는 진해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벚꽃 홈쇼핑.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 혹시나 지금 구매를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진해에 오시면 더욱 다양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바로 여기로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벚꽃 홈쇼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